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제약바이오는 그냥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도 되는, 정확히 얘기하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지 오늘 한번 알아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얘기를 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가 제가 정말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댓글 많이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으니까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자료집들을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 전망 관련 자료집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들 나는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바이오에 관세가 들어갈까? 또는 바이오는 이번 미중 관세 리스크가 있을까? 이 걱정이 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미중 갈등 격화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오히려 손해가 아니라 반사 이익을 누릴 것이란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득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의약품 관세가 뭐 대부분의 국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국 기업에 한정될 수 있으며 지난해 무산된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대한 논의 재개도 반사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생물보안법을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중국에 있는 CDMO, 그러니까 이 위탁 생산하는 바이오 기업에다가 맡기면 야 너네들은 지원금 다 안 준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우시바이오로직스라든가 우시앱텍이 좀 리스크를 많이 받았죠. 근데 이게 작년에 이 국방수검법으로 통과되냐 안 되냐 말이 많았는데 뭐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올해로 넘어왔는데 이게 올해 통과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이번에 125%로 올렸고 총 관세가 145%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했고요. 그 대신에 보편 관세가 10%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난 20년 동안 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했고 미국이 3년 안에 대응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충분히 이 중국을 좀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관세랑 그 중에 하나가 생물보안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 관세가 사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중국 생물보안법도 중국에 좀 영향을 주겠구나. 그러면 한국에서 이득을 본다면 누가 이득을 볼까 한다면 그 중에서도 최근에 워낙 핫한 의료 미용 쪽에 관심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 많죠. 뭐 리쥬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클래시스라는 이 미용기기도 있고요. 정말 많은데 한국에서 필러 제품은 주로 얼굴용입니다. 코나 이마에다가 맞는 경우가 많죠. 턱끝 필러 이런 것도 있고요. 남미라든가 세계에서는 풍만한 몸매를 만들어주는 바디 필러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다가 이제 필러를 맞는데 이제 뭐 코에나 이마에 맞는 것보다 뭐 수십 배는 많이 들어가겠죠. 필러는 안면주름 등 꺼지고 처진 피부 위에 주입을 하면 볼륨감을 키워주고 주름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 팔자주름 필러, 이마 필러 뭐 이런 데다가 약간 주름이 생기거나 약간 뭔가 처지는 것 같으면 거기를 채워넣는 역할을 하는 거죠. 코에다가 넣기도 하고요. 최근에 비만약으로 체중이 급격하게 줄어 피부가 처지는 오젬픽 페이스 등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살이 좀 쪄 있다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라는 게 모두가 20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20대에는 뭐 살이 찌고 줄고 필요 없이 상관없이 사실 살이 잘 처지지 않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탄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쪄 있다가 살이 훅 빠지면은 늘어난 살이 당연히 그대로 이 풍선처럼 줄어들겠죠. 그러면 살짝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젬픽 페이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처진 얼굴이나 또는 처진 부분을 좀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이 필러를 맞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9년 2억 1,866만 달러였던 필러 수출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4년 만에 1.5배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필러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필러 기업은 저평가됐나요? 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지금 당장 대장주에 관심을 가집시다 이게 아니라 충분히 필러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이 좀 저평가돼 있을까를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관심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얘를 기준으로 잡을 겁니다. 휴젤이란 기업이 기준, 필러 대장이라고 저는 볼게요. 휴젤은 역대 최대 실적인 매출액 3,730억 원을 달성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1,662억 원 그리고 1,431억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3천억인데 당기순이익이랑 영업이익이 거의 뭐 절반 또는 그 절반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휴젤의 필러 제품은 이 더채움과 그러니까 더채움의 리볼렉스, 더말렉스, 퍼스니카 다양한 이름으로 전 세계 48개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젤의 필러는 워낙에 유명합니다. 유럽에서만 25개국에서 판매 중이고,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약 15%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젤은 톡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보톡스죠. 고객군을 집중 공략해 3년 내 자사 필러 제품의 진출 국가를 70개국 이상으로 넓히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톡신을 시작으로 해서 필러까지 넘어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얘네 실적을 한번 까봐야 돼요. 실적을 까보면 이 매출액이 이렇게 있죠. 방금 전에 이제 분기별로 짝짝짝 써 있고, 총 매출이 이제 보시면은 2024년도 3,730억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톡신 매출이 2천억 원이에요. 그럼 당연히 필러 매출이 1270억이죠. 그러니까 대략 한 3분의 1 정도 돼요. 한 30%쯤 됩니다. 얘네가 지금 필러 매출이 총 매출의 30%쯤 되는데, 그럼 총 영업이익 대비해서, 자 여기 총 영업이익이 뜨진 않거든요. 총 영업이익 대비해서 지금 얘가 이 현재 시가총액이 몇 배냐? 26배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필러 매출이 3분의 1 정도 되는 휴젤이 지금 영업이익 대비 시총이 26배다. 그럼 이걸 기준으로 다른 기업들은 과연 어떤 수준인가, 이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꽤나 과대 계상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다른 애들도 한 20배 또 뭐 15배라도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사실 10배도 안 되면 이거는 어느 정도 저평가된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체크할게요. 첫 번째는 이 휴메딕스라는 기업이고요. 작년 필러 수출은 브라질량 선적이 전년보다 고성장했다. 수익성이 좋은 수출 필러 매출 비중이 약 25%까지 확대됐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필러에 대한 성장이 좋아지고 있다. 휴메딕스가 뭐 나쁘지 않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필러 수출은 기존 필러 수출 국가, 뭐 중국, 브라질 등 성장이 계속이 된다. 그래서 필러는 계속 잘 팔릴 것 같고요. 올해 1월 품목 허가를 받은 태국과 베트남, 그리고 동남아향 수출 매출이 더해지면 매출이 더 크게 증가하지 않겠느냐, 충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2024년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6% 늘어난 1619억,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6% 증가한 431억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열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얘는 필러 매출이 얼마고 지금 영업이익 대비해서 시총이 얼마인가요? 확인을 해보면 휴메딕스입니다. 얘도 쭉 가보면 매출액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매출액을 보면은 대략 24년도가 1619억입니다. 1619억인데 여기 필러 매출이 있습니다. 여기 562억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몇이에요? 얘도 한 3분의 1쯤 되는 거죠. 아, 필러가 매출이 한 30%쯤 되는구나. 휴젤이랑 비율은 비슷해요. 물론 이 매출에 대한 구성은 좀 다르지만 필러에 대한 비중은 비슷하더라. 그럼 필러에 대한 비중은 비슷한데, 그럼 총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431억 원입니다. 얘가 지금 총 매출액이 1600억인데 1600억에서 영업이익이 431억이 났어요. 뭐 25년도에도 보면 실적이 올라가죠. 영업이익이랑 매출액이.
그럼 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대비 시총이 얼마냐면 9배입니다. 아까 휴젤이 얼마였죠? 예, 아까 휴젤이 비슷한 수준에서 이 필러 비중이 26배였습니다. 그러면 휴메릭스는 사실 조금 낮은 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9배면은 아까 제 10배 이하면 아무리 그 아까 톡신을 빼더라도 많이 좀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평가된 수준 아니냐. 이렇게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휴메딕스는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저평가됐네. 다른 또 필러 기업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동방메디컬이고 얘네들은 원래 필러 기업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원래 한방침, 뭐 부항 이런 거 만드는 기업이에요. 한방 부문 대표 제품은 일회용 한방침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한의원 가면은 놓는 침 있죠. 그 다음에 한의원 가면은 놓는 부항 있죠. 그걸 얘네가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필러 또는 이 니들 이런 미용 성형 의료기기를 취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로 컸어요. 한방침이랑 부항컵 이런 걸로 매출액이 커졌는데 얘네들도 이제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올해는 그러니까 25년도는 미용 매출 비중을 70%까지 높일 계획이다. 그래서 제품별 매출액 가이던스가 필러가 450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게 얼마쯤인지는 좀 이따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현재 필러는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유럽,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국가에서 허가를 완료를 했고요. 오는 브라질 허가를 목표하고 있으며 허가가 나면은 파트너사 통해서 바로 브라질에 필러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동방메디컬도 필러 회사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매출액이 450억이라고 했습니다. 매출액이 아니라 그 필러 매출이. 그러면은 실제로 가보면은 비중이 얼마냐? 얘네가 지금 25년 매출이 1,300억으로 전망이 돼요. 근데 방금 필러가 450억이라고 했죠. 몇 분의 몇? 3분의 1. 그러니까 30% 수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구나. 그래서 동방메디컬도 필러의 비중이 비슷해요. 물론 톡신이라든가 이런 매출 구조가 다르지만 그래도 필러에 대한 비중이 비슷하다 보니까 얘가 24년 기준에서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 영업이익 대비해서 13.6배입니다. 아까 휴메딕스보단 조금 높지만 그래도 엄청 이게 뭐 휴젤만큼의 고평가됐다. 휴젤만큼 뭐 거품이 꼈다 보긴 힘들죠. 물론 톡신이 들어가지 않아서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는 봐야 되지만 그래도 13.6배면 나쁘진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결론 지을 게 뭐냐라고 한다면 필러 기업 결론입니다. 필러 실적이 대부분 매출이 약 30% 수준으로 비슷한 기업을 비교를 했습니다. 휴젤, 휴메딕스, 동방메디컬 비교를 했는데 그 대표적인 기업을 저희는 휴젤을 잡았어요. 그래서 휴젤을 기준으로 휴메딕스는 기업 가치가 저평가된 수준이 맞아요. 왜? 9배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에. 그 정도면 정말 적어요. 그래서 저는 휴메딕스는 저평가됐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아까 뭐 휴젤은 이 톡신도 있고 하니까 좀 높은 거죠. 그래서 톡신 이슈를 빼더라도 얘네가 톡신을 안 만드니까 톡신을 안 하더라도 그래도 저평가된 게 맞다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동방메디컬은 한방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휴젤과 필러 매출 비율이 비슷합니다. 앞으로. 왜냐면 얘네들도 미래에는 이젠 한방으로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의 규모나 매출에 대한 비중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톡신 이슈를 빼면 저평가까지는 아니고 저가 구간입니다. 왜 저평가까지는 아니냐면은 톡신 이슈를 빼면 이게 디스카운트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면 괜찮은데 톡신 이슈가 빠지면 13.6배 정도도 엄청 낮은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휴메딕스가 좀 저평가 구간이고 동방메디컬도 저가 구간은 맞지만 완전한 저평가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번 밀렸을 때 관심을 가질 만한 필러 기업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열어보면은 휴메딕스가 조금 밀렸어요. 지금 휴젤은 계속 올라가서 저점에서 상승세가 강하죠. 그래서 현재 4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26배 이래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최근에 시장이 밀릴 때 좀 같이 밀렸다가 반등이 좀 나왔죠. 근데 이것 또한 시가총액이 엄청 높거나 또는 고평가됐거나 그런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휴메딕스 좀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방메디컬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얘도 이제 이 신규 상장을 한 다음에 거품이족은 꼈다가 빠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최근에 시장이 밀린다고 같이 좀 하락세가 이어졌다가 충분히 반등을 했지만 뭐 지금 구간이 완전히 저평가입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가 근처는 온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빠진 상태가 맞아요. 얘가 적어도 지금 기업 가치가 얘네 시총 대비해서 뭐 이 영업이익 대비해서 시총이 엄청 높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바이오를 본다면 당연히 저는 미용 의료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서도 필러가 좀 해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럼 이 필러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게 휴젤이라면 얘를 비교해서 저평가된 기업이 어디니? 라고 찾아보면 걔네들은 저는 휴메딕스 그 다음에 동방메디컬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시장이 밀릴 때 좀 더 보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해가 됐고요. 그럼 제약바이오들은 뭐 이렇게 관심을 두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AI 그러면 아까 소프트웨어랑 그 다음에 아까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된 자료집을 아까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적을 때도 없어요. 예,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근데 이메일은 왜 적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메일은 그냥 개인 식별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나다, 내가 누구다를 식별하는 거지 사실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이거는 개인정보 적을 데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을 하시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혹시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AI 소프트웨어, 우주 항공, 로봇, 자율주행, 반도체, AI, 전기차, 테슬라 저희가 싹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4월 11일, 10일, 9일, 8일, 7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저희가 장 전에 전부 다 정리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꼭꼭 다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저희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댓글 하나하나 달아주는 거 전부 다 읽고 있고요. 읽으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과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뭐 쓴소리 좋은 소리 다 괜찮으니까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